내 친구들은 이런 애 한 명도 없었어 사실. 없어. 게임 보고서 변호사 하고 싶었어요. 뭐 변호사? 그 역전 재판 보고. 와 돌겠네 진짜. 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낯선 전문가와 호기심이 많은 저희가 함께 떠들면서 얼떨결에 또 유익해지는 교양 예능 토크쇼, 듣기는 애니시청입니다만의 따연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강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키입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4회차예요. 어느새 네. 참 시간 빨리 가는 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본 애니가 많거든요. 근데 강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봤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처음 보시는 것도 있나요? 뭐 우연치 않게도 피디님이 갖고 오는 건 제가 다 본 거예요. 아 그래요? 우연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맨날 진짜 다 본 거예요? 안 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재밌어 보이는 거 다 보는데 아무래도 이 주제가 워낙에 클래스 있는 애니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간 누렁이처럼 다 먹을 줄 아나 본데 제가 그러진 않고요. 딱 재밌어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 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이럴 때는 약간 진짜들만 아는. 아 그쵸. 근데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와 진짜 재밌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애니 아닙니까? 어떤 프리뷰나 뭔가 훑어보기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분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바로 그럼 오늘 애니가 무엇일까요? 하면은 요겁니다. 스킵과 로퍼. 자 그러면 저희는 이 그 스킵과 로퍼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바로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에서 청소년 교육을 교육하시는 권일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네. 이렇게 또 유명한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청소년 지도학과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청소년 활동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나 네. 또 진학 또 꿈 이런 것 학교라는 때문에 과목. 힘들잖아요. 그죠? 네. 즐겁게 놀아야 되고 놀고 여가를 갖는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어른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상담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 청소년 지도학과가 명지대학에 있습니다. 와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학창 시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감되는 것도 많겠죠. 그리고 또 교수님도 학창 시절 있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오늘 주제에 맞는 교수님 모신 만큼 이 스키카 로퍼가 어떤 애니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어떤 시기적 청소년기의 어떤 청춘 드라마 성장물을 잘 그려낸 애니이고 인간관계가 얽히고 얽히는 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러브 코미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연애가 사실 주를 이룬다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입체적인 인물들의 인간관계가 얽히고 얽히는 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평가를 한 편이고 완전 최고입니다. 이거 다크호스예요 지금. 근데 교수님은 보면서 어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학교 폭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게 아예 없긴 해요 여기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저희의 이제 학창 시절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또 어떤 얘기가 또 이제 교수님한테 또 들어봐야 될지.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그러면 감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딱 처음 들어갈 때 너무 긴장되더라고. 초등학생에 했던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 없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면 갈라지니까. 있어봤자 뭐 한두 명 같이 있고 반에는 뭐 있어봤자 한두 명이니까. 어떤 뭐 기분이나 긴장감이 들까요? 서열 정리? 맞아요. 이제 이런 그 3월, 4월 되면 이제 네. 약간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 누가 이제 짱일까? 요거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런 네. 거. 동물의 왕국처럼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거를 좀 알려주거나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무법도시거든. 거기는 뭐 다 모았으니까 그냥.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실천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꿈을 가져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지금 익숙하게 그 통로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준 거라. 아니 근데 내 친구들은 이런 애 한 명도 없었어 사실. 없어. 저렇게 직선적으로 나는 뭔가 뭐를 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직선적으로 가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마음가짐은 안 가졌어. 그냥 엄마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그치. 하겠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거다 약간. 실제 상담을 해보시면 막 저렇게 직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딱 정해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 비율이 많진 않죠.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능력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부모님의 압력이 더 커요. 너 대학 들어가야 돼. 너는 뭐뭐 해야 돼. 너는 의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 기대를 저버리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약간 저 남자의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좀 그냥 뭐 지각하면 뭐 지각하는구나 좀 늦겠구나. 아 진짜? 예, 그냥 한 바퀴 돌면 되지. 운동장 돌잖아요, 보통 지각하면. 와, 아니 근데 고등학생들은 지각 이런 거 엄청 큰 중죄로 느껴지는데? 그 항상 느끼는 건데 스타트가 힘들지. 아, 한번 끊으면은 좀 편해지더라. 난 개근상으로 시계 받았거든. 와, 그게 대단한 거야, 나는 진짜. 나는 그러니까 난 너무 개근상이. 무서운 거야. 그 지각을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현이님 제 첫인상 어때요? 첫인상이 이러네요. 흔한 좀 공부만 하는 그냥 진짜 아, 딱 안경 쓰고 있어야 돼 원래. 머리 스타일조차도 똑같았어. 별로 꾸밈 없는 머리 스타일. 정말 꾸민 없고. 그냥 단발 컷으로. 근데 걔네들은 이런 것도 똑똑했어. 얘는 근데 약간 거기서는 약간 어설프고 덜렁거리잖아요. 얘는 빠릿한 포인트도 있는데 이제 시골 사람이라서 그렇지, 교통을 그렇지, 잘 그렇지. 몰라가지고 교통법 모르고. 그런 약간 어리버리한 포인트가 있는 그리고 거.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구두 불편해가지고 맨발로 뛰는 건 봤거든요. 양말 신고. 근데 누가 양말까지 벗냐고. 그럼 양말까지 벗을 필요 없는데? 노린 거야. 지각했잖아. 근데 이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줘봐. 지각 전문가라서 이걸 잘 아는구나. 약간 요거 그러면은 좀 찡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야, 난 거기까진 몰랐다. 지각 전문가라 이런 거 디테일하게 볼 수 있네. 그래서 제 전문가로서 만약에 저도 저런 적은 없는데 맨발로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돌라고 했을 것 같아. 야 일단 양말 신어 이랬을 것 같아. 화내려고 하다 걱정이 되는. 화내고 뭐야 얘 싶었는데. 이럴 것 같아. 화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야 다리가 왜 이래? 근데 진짜 저거 좀 공감돼. 난 저거 왜 공감되냐면 대학교 때 신입생 환영회 그 다음 거 토하니까 저렇게 되던데. 진짜 관종되고 진짜 다 쳐다보고. 그건 그렇지. 토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난 맨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소개 좀. 싫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교수님들도 했고 선생님도 했을 거 아니야. 뭐냐면 자기소개라는 걸. 자기소개를 본인들도 했을 때 솔직히 싫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소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10명 중에 뭐 2명 정도 빼곤 다 싫어할 것 같은 게 같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떠실까요? 개인의 최소한의 정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서로가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부터 기분 나빠. 1번 나와. 1번, 2번 이거부터. 그래서 이름으로 안 불러. 그거 알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처음 스타트 끊잖아요? 2, 3, 4, 5, 6번 다 그렇게 해. 맞아.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잖아. 맞아. 나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앞에서 한 안전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고 안 나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종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관종되기 싫으니까. 튀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관료가 되려고 그러는데 궁금하잖아. 그리고 뭔가 건방져 보이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너는 왜 관료를 노리고 있어?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하잖아. 그러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 과학자, 요즘 유튜버 막 이러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걸 진로 환상기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나 자신의 능력보다는 내가 무엇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거를 진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이제 진로 현실기로 접어드는 거죠. 현실. 환상에서 네. 현실로. 네. 마음이 이렇게.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수준이지? 내가 역량이 뭐지?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는 관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기의 어떤 능력과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종합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나는 할 거야라고 하는 목표를 잡은 거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료도 안 될 것 같아, 뭐 비즈니스 뭐 사업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뭐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청년들은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게 꿈이고 그다음에 그 꿈은 항상 자기의 이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꿈을 작게나마 어떻게 실천을 할까, 이 재능을 내가 발견을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꾸 매칭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다. 예, 꿈으로 존재하면 이건 상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꿈이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해요. 10대, 20대 분들이 재능이 있는 애들이 좀 부러워하고 나는 재능 없으니까 안 될 것 같다 하고 바로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약간 냉소적이고 드라이하게. 그죠. 아니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뭐냐면 나랑 똑같은 걸 하고 있어. 얘는 재능충이야. 그래서 한두 번 하면 돼버려. 나는 그걸 몇백 번 해야 돼. 그런 차이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나 이거 하겠다 그러는데 안 되면 옆에서 묻잖아. 네가 되겠냐? 되겠냐? 야, 너 안 되지. 이게 되겠냐? 야, 끝나고 이러면서. PC방이나 가자. 무슨 꿈이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재능이 능력이 그 타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고착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내 재능이 한 조그만 컵 정도를 갖고 내가 태어났다고 네네. 예를 한번 들어보고 예. 어떤 사람은 좀 클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 안 해도 대충 보고 다음날 또 시험 보면 잘 나오는 친구들. 자기가 재능을 얼마나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그릇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현희님은 중고등학교 때 장래희망 뭐였어요? 없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게임 보고서 변호사 하고 싶었어요. 뭐 변호사? 그 역전 재판 보고. 뭔 개소리야. 진짜 역전 재판 그 변호사가 너무 멋있길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따 있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책상 한번 딱 쳐주고? 네, 책상 쳐주면서. 아, 실제 참. 물어봤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거 하면은 그 벌점 들어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들 직관 다니면서 저런 경기 해보는 것도 참 좋아 보이고 내가 중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생각해가지고 생각했지만 행동을 옮기진 않았어. 왜냐면 내가 간 재능이 미쳐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았거든.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처음 왔을 때나 대학교 딱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저렇게 연락하는 거. 처음에는 오히려 저기들이 더 친하거든, 쟤네들이. 그치. 그래서 쟤네들이랑 연락해. 근데 한 1년쯤 지나잖아? 저 녀석들보다 그냥 여기야. 조금 뜸해지지.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화적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리감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문화, 그 습관,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몸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하는 게 더 나을까라고 먼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친구 사귀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나.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왜 좀 처음이 서먹서먹했나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철이 없어.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이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맞는 애들끼리 친해지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살짝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이제 심리학적인 그 측면에서 얘기할 때 네. 그 형식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 변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이 그 기억이 머릿속에 굉장히 그 강렬하게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같이 놀았던 어떤 동네 친구 이런 어떤 그 친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런 거 하면은 자기 부 오라고 선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멋있어. 왜? 선배한테 저렇게 개기는 거 바로 찍혀가지고 원래 좋다. 찍힐 수 있네. 선배 무서워하잖아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나는 1기 입학생이라 선배가 없었어. 아씨 뭐야 너무 좋았잖아. 고등학교 우리가 무조건 짱이었어. 와. 얘도 그거네. 엄마가 기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엄마가 원하고 모두가 원하니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기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꿈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 기대를 맞춰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꿈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죠. 점심 때 등교한 적 있어요? 예. 와 돌겠네 진짜. 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난 상상도 못해. 저거 이해 못한다. 난 이해하는데. 나는 절대 공감할 이미 수 없어. 늦었으니까. 아니 좀더 어떻게 학교를 자라. 빠져? 학교를 어떻게 빠져? 지각을 어떻게 해? 교수님이 봤을 때는 남녀 간의 우정이 존재합니까? 아 답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아마 연인 관계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절연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들은 우정 관계, 이제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 지금 그 과정이네요. 네, 중간 과정이네요. 그렇죠. 저런 약간 학교 단위의 축제는 많지 않죠? 고등학교는. 최근에는 많이 있죠. 아, 학교에서 그래요? 이런 그 축제를 많이 하죠. 운동회는 나도 많이 했었어. 학교 다니면서 만들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아 단순 운동회처럼 서로 그냥 액티브하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 출품도 내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참 신기해. 저거 한다고 뭐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 그치 뭐 추억의 한 장면. 효니님은 약간 참가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아, 굳이 해야 돼? 오. 어차피 의미 없는데 나는 저거 한다고 해서 성적 더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나도 막상 그런 거 있어. 뭐냐면 못 이긴 척 해서 하잖아. 뭔가 또 하다 보면 재밌긴 하다. 그리고 뭔가 그것도 있어. 그래서 안 하잖아. 그걸 하는 애들이 뭔가 부러워. 안 하니까 편하긴 하거든. 근데 옆에서 저렇게 막 연극하고 있고 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같이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거 봐봐. 얘도 사회화 돼가지고 아 그럼 해볼까 한번? 거절하면 되는데 솔직히 진짜 하기 싫었다 자기가? 그러면 아 안 한다고요. 그치. 안 할래 나 이러면 근데 그 와중에 장문의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안 하면은 괜히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해. 결국엔 또 맞춰주기 위해서 해주고. 잘하는 게 이제 계속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완성되지 않는 상태의 자아 형성이라는 거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학교라고 하는 그 구성체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이제 동아리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못 이기는 체하고 한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등학생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도 하고 거절도 해보고 하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얘도 약간 좀 그거 있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약간 할 것도 많은데 계속 거절 안 하고 이렇게 수락하면은 오히려 민폐인데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너무 그 자기 만족감 뿌듯하니까 아 칭찬에 중독돼 버린 건가? 진짜 중독돼 버린 거죠. 어릴 때부터 시작된 그 어른들의 칭찬, 친구들의 칭찬. 청소년 상담에선 가정 불안 얘기도 많죠? 70~80% 정도가 이제 그래요? 그 가정의 정도예요? 문제로부터 촉발된다고 봐요. 아 역시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바뀐다면 그래도 그나마 학생 때가 바뀌기 쉽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좀 더 유연한 상태가 이제 청소년기까지라고 봐요. 그때에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자기의 어떤 교육관이나 자기 삶이나 이걸 올바르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집과 고집 때문에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고. 어렵잖아요. 심아가 가장 마음을 연 친구는 미치미가 맞는 건 맞아. 뭐 열고 있지 지금 천천히. 미치미 덕분에 약간 좀 자기가 목표를 좀 찾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음을 계속 열고 있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아. 자기 어렸을 때 본다는 거. 이래서 또 나오는 옛말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미침이 안 사귀었으면 평생 닫아두는 거 아니야? 미치미 덕분에 약간 좀 자기가 목표를 좀 찾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치미는 적극적이고 뭔가를 거절하지 않고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심한은 어릴 때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감추고 있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모습이 이제 미치미에게 투영이 돼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에 이제 억눌렸던 부분들이 이 미치미를 통해서 자꾸 하나씩 열거가 되다 보니까 자기 아픔도 해결이 되고 또 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 공감이 이렇게 되는. 저 친구도 약간 그 미치미처럼 자기 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확고하네요.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뭘 할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고 싶은 데로 가면 그건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연극을 해가지고 어디 갈까야라고 정해놓고 어느 극단 들어갈까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연극을 좋아했구나, 그 재능과 소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발견을 해도 소중한 거라는 거죠. 난 여기서 그게 궁금해. 이제 엄마가 왔더니만 가잖아. 다시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갔을까? 부담돼서 간 건가? 부담될까 봐? 약간 서로 불편한 관계라서 그런가 봐. 내가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면 보시고 계신 청소년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참고는 하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둘 다 후회해. 안 됐을 때 부모님도 죄책감 느끼고 나 자신도 부모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잖아? 그러면 서로 죄책감은 안 들어. 진짜 난 그래서 자기 길은 자기가 찾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는 서 있고 이제 미치미는 달려간다 그러는데 심화군도 이제 달려가거든요. 서로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게 아닐까. 결국엔 오늘 키워드처럼 시마쿤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인격이 좀 바뀌고 형성되고 이 시골 소녀를 못 만났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사람을 또 만나봐야 되니까. 못한 거야. 많은 친구들이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때묻지 않는 우리 미치미 학생을 통해서 자기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드러내지는 그 순수함 속에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미치미가 서 있어. 그게 좀 신기했어. 1화는 달렸잖아 미친. 그치, 미치미가 달리고 이 친구가 좀 서 있었고 서로 배운 게 있는 게 아닐까? 감독의 의도를 잘 이해했네요. 친구가 되게 중요한 거네. 근데 이게 약간 희망 편인 이유는 여긴 학폭이 없어요. 애들이 다 너무 착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뜻해지는 작품이에요. 보면서 느낀 거는 신기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맑게 갈 수 있나? 안 좋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나온 가장 안 좋은 건 뒷담 정도?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좋게 좋게 풀리고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미래를 관해서도 얘기도 하지만 그냥 이 학창 시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이런 것도 저한테 되게 다 화사하더라고.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게 애들이 참 너무 착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진중성 있어 보이는 게 좋았어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들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하는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나 또 친구의 힘이 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교수님 보면서 느낀 게 좀 더 오히려 많았어. 오늘 배운 거 진짜 많았다. 오늘 배운 게 많았던 게 내가 왜 엄마랑 싸웠을까 생각해봤는데 야, 엄마가 이해 못해서라고만 생각했거든 단순히. 근데 내가 설득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조사도 확실히 했어야지. 내가 조사를 못했어. 내가 너무 막 살았어. 그래. 좀 얘기를 하고 이랬으면 됐는데 반항만 한 거야 엄마한테. 싫다고 난 그거 안 맞는다고 이렇게만 말한 거야. 그럼 엄마는 입장에서 그럼 너 뭐 할 건데? 이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이래버리니까. 딱밤 그냥. 진짜 그럼 진짜 바로 딱밤 마렵거든 진짜. 진짜. 이걸 이제 그린 작가님은 이 청소년기의 이 학창 생활을 통해서 희망을 이제 좀 뭐 메시지를 좀 전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 메시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꿈, 재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은 가져야 되고 네. 그 꿈을 우리가 그러면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할까 이 만화를 통해서도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 한번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너무 구구절절 오르신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오늘 방송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방송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어진 내용을 이제 주고받는 식인데 오늘 우리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재미있게 논다라는 어떤 즐거운 여기는 분위기. 그죠? 그래서 처음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또 많이 어떤 도전해 보시고 많이 어떤 그 자기 진로를 찾아보는 이런 노력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2분기 최고의 다크호스 스키카 로퍼 편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편은 또 주제가 정해지면 바로 예고가 나갈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저희 또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윤이님처럼만 다 보면 애니가 다 망할 것 같아. 칭찬 양파 이거 팩트입니까? 인간도 목숨을 걸고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거 같은 거.